신구입니다. 혹시 비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커피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고이라고 했던 것처럼 비어라는 영어가 일본에서 한번 세탁이 돼서 들어오니까 비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맥주가 만들어진 게 1934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면요. 1920년 5월에 경성시민 대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빈석에 앉아있던 대여섯 명이 서로 맥주를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맥주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맥주 마시기 시작한 게 거의 100년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건 역시 광복 이후였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헐값으로 부려먹지 마라! 저희들 욕심만 채우던 외놈들은 물러갔는데 누가 우리를 착취하나? 월급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임금 동결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스튜어트 대위, 어쩌면 좋겠습니까? 심각하군요. 기린 맥주만큼은 예외일 줄 알았는데. 참고 있었을 뿐이겠지요. 당신도 나와 같은 기린 맥주의 관리인입니다.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어트 대위, 저들의 임금 투쟁은 순수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이 힘드니까 월급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지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단치 않다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목적을 가진 과격 분자들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미스터 박, 나는 당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요구하는 건 나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시 군정청 소속 관리인인 스튜어트 대위는 소화 기린맥주 회사와 조선맥주 회사 두 개사를 관할하고 있었다. 훗날 평가를 보면 그는 비교적 이해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군정청 소속 아닌가. 물론 스튜어트 대위 입장은 나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젯밤 내내 짜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 당신이 눈을 감아주어야 가능합니다. 눈을 감다니요. 잠을 자란 말입니까? 놔둬. 귀관은 말이야. 우리 군정청이 조선인들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걸 모르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 각하. 더구나 기린맥주 종업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군정청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구 영남 지역 폭동 사건은 다분히 좌익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린맥주 종업원들은 단순한 월급 인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월급 인상 없이 그냥 방치했다간 폭동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스튜어트 대위, 예, 사령관 각하. 내 말을 명심하게. 조선인들의 성격은 들불과도 같아.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일처럼 덤비지.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거나 분노하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소화 기린맥주 종업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면 경쟁사인 조선맥주 종업원들은 잠자코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그렇다면 조선맥주 종업원들이 월급 인상을 외치고 그걸 보고 있던 맥주병 생산업체 종업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그 맥주병 회사의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도 일어나겠지. 그때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스튜어트 데이비, 그 위관은 지금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 미 국방부의 명령으로. 잘은 모르지만 하지 중장은 무척 예민한 군인 같습니다. 사령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군인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미스터 박, 말씀하시죠. 내가 눈을 감겠습니다. 예? 자, 보시오. 이미 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미스터 박, 마음대로 하시오. 스튜어트 대위. 단, 너무 자주 배급이 주어선 안 됩니다. 그땐 내가 다시 눈을 뜰지 모릅니다. 알겠소. 고맙소, 스튜어트 대위. 도대체 박두병은 무슨 제안을 했었기에 스튜어트 대위가 눈을 감겠다고 했던 것일까? 지배님, 정말입니까? 스튜어트 대위가 눈을 감아 죽은 겁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이야, 지배인님,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쓸 일이 많은 김장철이나 명절 때, 그리고 연말 연시에는 맥주로 배급을 하는 겁니다. 지배님, 배급량은요? 한 번에 맥주 5상자씩 3상자는 무상으로, 2상자는 원가로 배급하는 겁니다. 가져가서 각자 알아서 처분하는 거죠.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군요. 그렇게 하면 종업원들은 시장으로 들고 나가 암거래 가격으로 팔아서 돈을 좀 챙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맥주 광고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받은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셔도 되고요. 그러게.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기린 맥주 종업원들한테 맥주를 배급하는 날이면 상인들이 영등포 기린 맥주 공장 정문 앞에 줄을 지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거 받아다가 팔려고요. 당시 암거래 시세로 맥주 한 상자면은 보통 반달치의 생활비가 마련이 됐고 어떤 때는 한 달치 월급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박두병의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종업원들 임금 투쟁이 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암시장에 갖다 파는 맥주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죠. 한계야, 한계. 그리고 비굴하게 말이야. 비굴하다뇨? 누가 말입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여기 한 병 더요. 지배님, 과음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음요. 이제 한 병 마셨는데 무슨 과음입니까? 윤 과장님, 내 이름이 박두병입니다. 기본 2병은 마셔야죠. 예? 예. 정말 심각하게 한계를 느낍니다. 이건 미군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모셔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난 지금 군정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보고하고 통제받고, 재주는 우리가 부리는데 돈은 누가 챙기고. 참, 이건
사업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어차피 군정은 시한부 아니겠습니까? 좋은 날이 오겠죠. 좋은 날 정말 올까요? 당신 또 취했어요? 지금은야.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서 씻고 들어가요. 애비야, 나 좀 보자. 아버지 왜 저러셔? 화나셨나 보네. 초저녁부터 기다리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힘드냐? 아닙니다. 요즘 바빠서. 힘들 건 없습니다. 제가 맥주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연한 일을 맡아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구나. 할만합니다. 내 뭐라고 하더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나보고 회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공연이 너한테 미름거리 됐다만 군정청에 수속을 밟을 때 말했지 않느냐. 신중히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예, 아버지. 하고 내가 이미 닫아버린 가게 문을 다시 열기를 바란 건 아니다만 근대 조선의 전설적인 사업가 박승직.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박승직 상점이 다시 열리길 바랐던 것일까. 그러나 박두병으로선 이미 닫은 지 오래된 박승직 상점을 다시 열고 싶진 않았다. 그렇다고 명색만 관리인이요 지배인일 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란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마침내 굿모닝, 미스터 박. 전혀. 노 굿모닝입니다. 스튜어트 대위. 아니, 무슨 일 있습니까, 미스터 박? 얼굴이 안 좋군요. 자, 이거. 아니,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관리 지배인을 그만두겠다는 뜻입니다. No!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안 돼서입니다. 1년 해보니까 내 역량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관리인 노릇 못하겠습니다. 미스터 박,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왜 이럽니까? 싫으면 그만지. 그걸 왜 당신이 참견을 해요? 암튼 사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도로 가져가십시오.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난 이걸로 끝내고 싶으니까. 아니, 왜들 공장으로 안 들어가고 있지? 지배인이 어제 군정청 미군에게 사표를 썼다나 봐. 왜 갑자기 사표를 써? 부정이라도 저질러서 문책당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종업원들이 월급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지 방법은 없지. 그래서 썼다나 봐. 영업과장하고 경리과장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별 수 없었나 봐. 하긴 월급이야 군정청 소관이니까 지배인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겠지. 그나저나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린 어쩌지? 1946년 가을의 상황이다. 실제로 당시에는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였고 그 해 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946년 6월 8일 동아일보. 동양방직 인천공장 700여 명은 돌연 회사에서 직공 대우가 나쁜 것을 불만으로 총파업을 하고 그중 450명이 상경,
본사에 대우 개선을 요구 중인데 현재 수입은 월 400원부터 900원 정도라 이것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요구 조건으로 8시간 노동제와 현재 하루 임금 2원 50전을 15원으로 인상할 것과 물가 수당을 지급할 것, 공휴일을 유급제로 할 것 등을 요구한 즉 당사 사장 최 씨는 절대 요구를 못 들어준다는 입장에 있다. 자, 박두병에게는 위기입니다.